건축물은 그냥 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특정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주는 공간이죠. 건축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역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모건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지금은 모건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건축계획 그리고 근대건축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대전의 근대건축에 대한 재미 그리고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전의 도시 형성 그리고 도시 발전에 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종로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법한 그런 장소이고요.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발밤 걸으시면서 대종로 안에 남겨진 주옥 같은 문화유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도착했습니다. 1962년도에 지어진 대흥동 성당은 고딕 양식의 성당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종교 건축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이라고도 하고 어떤 기술적인 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심미적인 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어떤 미적인 성당의 모습을 이 대흥동 성당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부채꼴 모양을 수평으로 펼쳐놓은 듯한 처마가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절판 구조의 처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12제자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스테인드 글라스 1인자로 손꼽히는 이남규 교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들입니다. 대흥동 성당에 들어오면 내부 공간의 모습이 다른 성당에 비해서 좀 색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962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면서 우리가 보통 고전적인 성당의 모습처럼 내부의 아치라든지 아니면 기둥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생략이 됐고요. 일반적인 보의 모습보다는 시옷자형의 보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높이라든지 성당의 폭이 훨씬 더 개방감 있게 구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축적인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성당의 새로운 양식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좌우측 벽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1인자라고 하시는 고 이남규 교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던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리고 부조상 같은 것들이 아직도 성당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의 종탑이라든지 아니면 빼쪽하게 올라가는 그 어떤 높이, 하느님하고 가까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들을 건축에다가 담는 것이 교회 건축이나 보통 성당 건축들이거든요. 보통 도시 안에서의 지어지는 교회나 성당 건축들은 상당히 어떤 이정표 또는 그 장소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에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도 강하지만 도시가 갖는 장소성이나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교회 건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전 창작센터에 도착했습니다. 195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 지원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근대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활동하셨던 배항구 선생님에 의해서 이 건물이 설계됐고요. 이 위에 보시는 2층 창문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루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 빗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루버들의 기능은 서양빛을 차단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건물을 설계했던 건축가의 의도가 다분히 저 창문의 수직 루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일반적인 창문 바깥쪽으로 격자형의 덧살을 덧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1950년대에 유행했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무미 건조함에 대한 건축적 요소를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칫 단순할 수밖에 없는 페인트 마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이 계단의 핸드레일은 그 천연 대리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건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벼움에 하나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그런 요소로 이 핸드레일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1958년도에 공공시설로 지어지면서 그 안에 건축가의 다양한 어떤 고민의 요소들, 외부 창에 수직 루버라든지 아니면 격자형의 건축적인 요소들을 덧댐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그 당시 건물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외부 형태적인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춰놨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도시가 재건이 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종로라든지 대흥동 주변 지역에는 가옥들, 그다음에 상업 건축들이 주로 많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 공간을 상징해주고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줄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장소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1970년도 12월 달에 준공됐고요. 1971년도 2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전 시민분들께는 대전을 대표하는 스포츠 공간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저는 어렴풋이 프로레슬링 또는 권투시합 또는 제가 한참 학교를 다니면서 배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어떤 스포츠 행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추억과 기억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돔은 철골로 뼈대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지붕재로 금속 판들을 겹겹이 씌워가지고 하나의 돔 형식, 반원구의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 형식들을 적용을 한 이 충무체육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돔 구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건축 기법이었고요. 이런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상당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지만 아마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체육시설 중에 돔 형태의 체육관으로서 당시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체육관이 저희 대전 충무체육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전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세 곳을 둘러봤는데요. 1958년도에 지어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이라든지 1962년도에 지어진 대흥동 성당, 그리고 1971년도에 지어진 충무체육관과 같은 한국전쟁 이후에 대전의 근현대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세 개의 문화유산은 대전의 어떤 지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회문화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전 시민들을 보듬어 안아줬던 그런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축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